오늘 이야기는 장모님 장례식 날 급한 출장이 잡혔다며 급하게 사라진 남편의 진짜 행적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직업이 휴대폰 데이터 복구 전문가인 그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목포 유달동 골목 안쪽 작은 데이터 복구 전문점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게 문에는 가족상으로 며칠간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상주석에 미정 씨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사위는 어디 갔나요? 친척 아주머니가 물어왔습니다. 미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장모님 발인 날에 출장이라니. 참 안 됐네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미정 씨는 혼자 빈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남편 성태 씨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야. 돈 필요하면 말해. 그때 처조카가 다가와 말했어요. 고모, 이거 보세요. 삼촌 SNS에 올라온 거예요. 처조카가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놀라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태 씨가 목포 북항 방파제에서 낚싯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정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게 표시된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오후 2시 30분 목포 북항. 바로 어머니 발인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이었죠. 삼촌이 낚시 갔나 보네요. 월척 잡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처조카의 말에 미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발인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곧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 담긴 상자를 책상 서랍에 넣으면서 오래된 장부 노트도 함께 넣어뒀어요. 책상 위에는 고객들이 맡긴 고장난 휴대폰과 외장하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처럼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실행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프로그램이 부팅되면서 익숙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준비 완료. 미정 씨는 책상 구석에 있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시간 동기화를 위해 매일 맞춰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데이터 복구 작업에서 시간 정보는 가장 중요한 증거니까요. 삭제된 기록은 지워진 게 아니야. 미정 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녀가 고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디지털 기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뜻이었죠. 미정 씨는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기록으로 갖겠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성태 씨가 시장 골목에서 시댁 어른들을 만났어요. 아이고, 성태야. 고생 많았다. 장모님 생각에 밤새 보양식 다려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태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이고, 효자네 효자야. 사위가 이런데 미정이가 든든하겠다. 그래도 며느리가 잘해야 하는데. 미정아, 앞으로 남편 뒷바라지 잘해라. 시댁 어른들의 말에 미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정 씨는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사온 보약 재료들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모두 미정 씨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한약재 구입비 15만 원,
전복 30만 원, 인삼 20만 원. 미정 씨는 영수증을 하나씩 읽어가며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성태 씨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장례는 정말 잘 치렀어. 이제 마음 추스르고 힘내자. 성태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그만 정리해. 가계부 정리하는 거예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냈습니다. 결혼 후 15년간 기록해온 가계부였어요. 시댁에 보낸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비 대출 보증 500만 원, 시동생 결혼자금 300만 원, 시어머니 용돈 매월 50만 원. 이게 다 뭐야? 성태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드린 돈이에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뒀거든요. 미정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년간 누적된 금액이 화면에 떴어요. 2,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신이 효자라고 소문낼 동안 실제로는 제가 다 됐던 거네요. 성태 씨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미정 씨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는 효자 노릇하시고 실제로는 저 혼자 다 했네요. 그때 성태 씨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어요. 미정 씨가 슬쩍 화면을 봤는데 낚시 동호회 단체 톡방 메시지였습니다. 핸드폰 고장 났나? 데이터가 자꾸 날아가네. 성태 씨가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저희 가게에 맡기세요. 데이터 복구는 제 전문이니까요.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성태 씨는 결국 핸드폰을 미정 씨에게 맡겼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처럼 정상적인 백업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감정으로는 못 이기니까 증거로 이기자. 미정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성태 씨 핸드폰의 백업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성태 씨 핸드폰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 사진 편집 기록이 지워져 있어. 포렌식 프로그램이 삭제된 파일들을 하나씩 복구해내고 있었어요. 성태 씨가 장례 당일 찍은 낚시 사진의 원본과 편집본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촬영 시간과 GPS 좌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목포 북항 방파제. 바로 어머니 발인 시간이었죠. 편집된 버전에서는 시간 정보를 지웠구나. 미정 씨는 두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했어요. 디지털 파일마다 가지는 고유한 지문 같은 거였습니다. 원본과 편집본이 확실히 다른 파일임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계속 복구 작업을 진행하자 더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낚시 동호회 단체 톡방에 삭제된 대화들이었어요. 월척 인증, 장모님 제사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다행이다. 성태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지, 발인이었네. 어쨌든 좋은 날씨에 좋은 조항이야. 미정 씨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통화 기록 폴더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낚시 동호회 회장과 나눈 통화 녹음이 자동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성태 형, 오늘 상중이라며? 맞아. 근데 낚시 예약을 한 달 전에 해놨는데 취소하기가 아까워서. 장인어른이 알면 혼날 텐데. 누가 알겠어.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으니까. 미정 씨는 녹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복구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서 폴더별로 분류했어요. 사진 원본, 편집본,
단체 톡방 대화, 통화 녹음까지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위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알리바이도 확보했어요. 가게 보안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장례 전후로 미정 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가족 단체 톡방에서 이상한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요즘 좀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장래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성태가 많이 도와줘야겠네. 성태 씨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미정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정 씨는 이 메시지들까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언제 어떤 메시지가 보내졌는지 시간까지 함께 기록했습니다. 증거 정리는 끝났어. 미정 씨는 모든 파일에 코드명을 붙여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A1번부터 A47번까지 총 47개의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거였어요. 성태 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미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무대를 정하겠어요. 목포지법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사소송 전문 최보람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했던 한미정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 씨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복구한 사진 파일이에요. 원본과 편집본의 메타데이터를 비교해 보세요. 화면에 두 개의 파일이 나란히 떴어요. 촬영 시간과 GPS 정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체 톡방 대화 내용이고요. 이건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최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지금 당장 소송 진행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로하고 싶어요. 미정 씨의 대답에 최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어머니 장례 때 상속 협의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이는 정산 시간에 공개하려고요. 그럼 사전에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네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최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증거들을 공증받고 내용 증명도 보내놓는 거였습니다.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을 모두 갖춘 폭로라는 걸 미리 입증해 두는 거였어요. 재산 분할도 준비해야죠. 결혼 전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미정 씨는 가게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결혼 당시 작성한 재산 분할 특약서 사본도 함께였습니다. 집이랑 가게 모두 재혼인 전 재산이에요. 이 특약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럼 이혼 절차는 간단할 것 같네요. 다만 공개 폭로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팩트만, 타임라인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최 변호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설명해 줬어요. 공개 장소에서는 사실만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보여주기만 하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의 공개로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실수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미정 씨는 대리인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최 변호사가 법적 뒷받침을 책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어요. 준비는 철저히 해두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미정 씨는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 파일을 2개의 USB에 복사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가게 금고에, 다른 하나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이제 정산방만 열리면 끝이야. 미정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체크리스트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증거 수집, 법적 대비, 공개 전략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요.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성태 씨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였습니다. 간병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성태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어요. 미정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곧바로 간병인 업체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병실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모두 미정 씨가 사왔어요. 기저귀, 물티슈, 영양제까지 하나하나 자기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병문안 온 친척들이 미정 씨를 보고 말했어요. 하지만 성태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좀 약해서 병실 일을 잘 못해요. 제가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복도에서 성태 씨와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를 미정 씨가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체위 변경을 도와드리고 식사도 직접 떠먹여 드렸어요. 병실 CCTV에는 미정 씨의 헌신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잘 챙겨두세요. 나중에 정산할 때 필요할 거예요.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미정 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일주일 뒤였어요. 장례 준비는 또다시 미정 씨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수물로 대형 장례식장 특실로 예약했어요. 결제도 마쳤고요. 성태 씨에게 보고했지만 성태 씨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하자 성태 씨가 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례 관련 모든 서류에는 미정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약, 결제, 진행까지 모든 걸 미정 씨가 처리한 거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내일 발인 전날 정산할 때 오실 수 있으세요? 미정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이죠. 발언 순서랑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병원비랑 장례비 정산부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자료 공개하고 마지막에 이혼 서류 제시할게요. 좋아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개입하겠어요. 미정 씨는 USB 2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는 장례식장 사무실 금고에, 다른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산방만 열리면 모든 게 끝나. 미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는 여전히 조문객들 앞에서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연기도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 장례식장 안쪽 정산방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조의금이 담긴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산을 해보죠. 성태 씨가 조의금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어요. 장례 비용 빼고 남은 돈은 형제들끼리 균등 분배하는 게 어때요? 친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태 씨가 계산기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미정 씨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병원비와 장례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정산하기 전에 실제 비용부터 확인해야죠.
미정 씨는 영수증들을 테이블 중앙에 차례대로 펼쳤어요. 각각의 영수증마다 결제자, 이름과 승인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비 320만 원, 간병비 280만 원, 장례식장 비용 450만 원. 미정 씨가 하나씩 읽어가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영수증에 한미정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산표예요. 미정 씨는 엑셀로 정리한 정산표를 펼쳤어요. 총액과 세부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태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걸 왜 이제? 아직 더 있어요. 미정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 어머니 장례 때 일어난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거든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어.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된 표였습니다. 5월 15일 오후 2시, 어머니 발인 시작. 같은 시각, 성태 씨는 목포 북항에서 낚시. 미정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친족들의 시선이 성태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 낚시 동호회 단톡방에 월척 인증 사진 업로드. 미정 씨가 핸드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성태 씨가 낚싯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원본 사진이에요. GPS 정보와 촬영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죠. 화면을 터치해서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이건 편집된 버전이에요. 시간 정보를 지우셨더라고요. 두 사진의 메타데이터 비교 화면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시간 정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성태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사생활 침해야. 남의 핸드폰을 멋대로 뒤져보고 본인명의 기기에 대한 정당한 복구 작업이었어요. 미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건 공익 목적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바로잡는 거니까요. 친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성태야, 정말 그날 낚시 간 거야? 시숙이 물어봤어요. 성태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오해가 아니에요. 미정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단톡방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장모님 제사 때문에 못 올 뻔했는데 다행이다. 성태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지, 발인이었네. 어쨌든 좋은 날씨에 좋은 조항이야. 다음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친족들이 성태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통화 녹음도 있어요. 미정 씨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어요. 성태 씨와 낚시 동호회 회장의 대화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성태 형, 오늘 상중이라며? 맞아. 근데 낚시 예약을 한 달 전에 해놨는데 취소하기가 아까워서.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성태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있어요. 미정 씨가 두 번째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이건 결혼할 때 작성한 재산분할 특약서예요. 미정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공증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집과 가게는 모두 제 혼인 전 재산이에요. 여기 등기부등본도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나란히 놓였어요. 모든 서류에 한미정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보낸 돈도 정리해 봤어요. 미정 씨가 장부를 펼쳤어요. 15년간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비 대출 보증 500만 원, 시동생 결혼자금 300만 원, 매월 용돈 50만 원씩. 계산기를 두드리며 합계를 냈어요. 총 2,500만 원이에요.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돈들이죠. 친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성태 씨는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이 보낸 내용 증명이에요. 미정 씨가 공식 문서를 꺼냈어요. 최보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이 적혀 있어요. 앞으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즉시 고발한다는 내용이고요. 문서를 읽던 시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정아,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이혼하겠다는 뜻이에요. 미정 씨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끝에 놓았어요. 오늘부터 별거하고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시면 돼요. 성태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체면이. 체면이요? 미정 씨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어요. 병실 CCTV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미정 씨의 모습, 체위 변경을 도와주는 장면, 식사를 떠먹여드리는 모습까지 모든 게 시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장례 때 낚시를 가지 말았어야죠. 미정 씨는 조의금 정산서를 펼쳤어요. 실비 정산 결과 잔액은 없어요. 병원비와 장례비가 조의금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정산서 아래쪽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친족들이 하나씩 서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태 씨만 혼자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정 씨가 USB를 들어보였어요. 삭제된 기록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USB에 봉인 스티커를 붙였어요. 변조 방지용 봉인이었습니다. 정산방 문이 열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효자라고 불렸던 성태 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발인이 끝난 다음 날 미정 씨는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 있었어요. 손에는 라이터와 금속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써온 가계부 사본을 트레이 위에 올렸어요. 라이터 불꽃이 종이 모서리를 핥아올랐습니다. 이제 끝이야. 종이가 타들어가면서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시값이 찍힌 디지털 백업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가게로 들어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수동 재봉기를 깨끗이 닦아서 유리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최종 정산 영수증을 새 파일철 첫 장에 꽂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문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 변호사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미정 씨, 임대차 계약이랑 재산 분할, 면책 절차 순서대로 밟으면 돼요. 네, 알겠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가게 문 앞으로 나왔어요. 수물로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미정 씨는 작고 가벼운 여행용 백팩을 메고 걸음을 옮겼어요. 북항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제는 내 장부를 나를 위해 쓰자. 혼잣말을 하며 걷는 미정 씨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문 앞에 붙어 있던 영업중 팻말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새 출발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였어요. 가게 쇼윈도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삭제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데이터 복구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삭제된 것도 모두 되살릴 수 있어요. 미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에는 분노 대신 평온함이, 억울함 대신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며 미정 씨는 생각했어요. 분노는 지나갔고 정의는 기록으로 완성되었다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였습니다. 목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가게에서 미정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